네, 2023년 11월 5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반도의 핵게임 한번 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중국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그 둘을, 또 러시아도 갖고 있으니까 그 셋을 상대로 우리도 핵 능력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핵게임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점치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거고,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희생은 치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공부할 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침략을 당한 게 1000몇백 회라고 배웠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침략을 당했다는데 맨날 우리는 침략만 당했지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후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 1000몇백 회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거는 그냥 티닥티닥 하는 거고 진짜 전쟁은 고려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적어지더라고요. 고려가 치른 전쟁은 거란과의 전쟁, 몽골과의 전쟁, 그 다음에 왜구와의 전쟁. 뭐 그게 거의 전부 다예요. 그 다음에 조선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6.25. 그겁니다. 그래서 큰 전쟁은 보니까 후대로 올수록 한 500년에 한 번씩 터지고 나머지야 뭐 휴전선에서 티격태격 하는 건 애들 싸움이죠. 그럼 우리는 한 번도 침략을 안 했냐? 했습니다. 뭐 가장 좋은 예는 박정희 대통령 때 월남 파병한 거, 노무현 대통령 때 짜유툰 부대 이라크 파병한 거, 그건 침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아, 좋습니다. 그냥 도와주러 간 거니까. 고려 말에 윤관이 여진족 정벌한 게 있습니다. 윤관에 구성 설치했었죠. 그 다음에 조선조 초기에 김정소하고 최윤덕이 육진과 사군을 개척한 적이 있죠. 역시 여진족 상대로. 그리고 이종무 조선 세종 때, 태종 때라고 봐도 태종이 상왕일 때죠. 대마도 정벌했다가 실패하는 게 있고 더러 있습니다. 우리도. 근데 고구려로 가게 되면 제법 많이 있고요.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할 때 보게 되면 고구려는 제법 북중국을 많이 쳤습니다. 우리도 싸운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갖고 장난치고 중국이 저러는데 우리도 한반도 핵게임 해보자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핵게임을 한번 했었죠. 남핵을 만들려고 했었죠. 네, 이러한 시도가 어쩌면 국민 지지를 굉장히 올려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노효동 논설위원이 잠들지 않는 남핵, 남쪽은 우리나라의 핵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포크란 이후에 인도는 안전해졌을까?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포크란이 뭔가 하면은 인도의 뉴델리 수도인가요? 그 남서쪽에 있는 사막의 이름입니다. 1998년 5월달 인도가 거기에서 5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전해에 제가 97년으로 기억합니다.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합니다. 1970년대, 74년으로 기억하는데 인도가 핵실험을 하죠. 인도는 영국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연방인데 영국이 2차 대전을 끝나고 난 다음에 영연방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이제 영국의 영연방의 일원이었던 캐나다가 영국은 사실 2차 대전 와중에 미국과 같이 미국이 추진했던 맨하튼 계획에 참여해서 원폭을 공동 개발하죠. 그때 영국에서는 그 원폭 개발 작전명이 튜브 합금 작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명칭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미국과 핵을 공동 개발했고 개발은 미국이 다 했죠. 돈도 미국이 많이 썼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가까운 영연방이 캐나다잖아요. 그래서 캐나다가 핵기술을 제법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미국만큼 인구가 많지 않고 산업이 발전 안 하다 보니까 이 미국은 우라늄을 농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농축한 우라늄을 갖고 폭탄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농축한 우라늄을 갖고 연구용 원자로에서 태웁니다. 태우고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2개의 플루토늄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개, 트리니티를 1945년 7월 16일 엘러모 고도에서 실험해보고 성능이 나온다라고 확인한 다음에
8월 6일인가요? 우라늄 탄은 시험 안 해도 확실하게 터지죠. 그거를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고 8월 12일 날은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면서 그때는 플루토늄 탄이죠. 전쟁을 끝내죠. 미국은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 캐나다는 농축 공장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연 상태에서 우라늄 광물을 캐요. 그럼 거기에는 뭐 돌이 워낙 많으니까 돌을 다 긁어냅니다. 그러면 우라늄만 남죠. 그러면 그걸 천연 우라늄. 그 정도는 기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천연 우라늄을 억지로 떼는 겁니다. 천연 우라늄도 핵분열을 할 수 있어요. 중성자를 많이 쏴주면 됩니다. 핵분열을 하고 나면 그 사용 후 핵연료를 가지고 플루토늄을 만들면은 우라늄 농축이라는 과정 없이 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가 바로 천연 우라늄을 이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그걸 캔두 시스템이라는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 캔두를 못 사는 나라 지원한다 그래서 인도로 지원해 줍니다. 미국도 돈을 지원해 줘요. 그걸 받아갖고 인도가 그 원자로 지은 다음에 거기서 나온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해 가지고 74년도 겁니다. 운합한다고 하면서 뭘 빵 터뜨렸어요. 그게 핵실험이었죠. 그리고는 성공했다 안 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숨어 있었는데 인도의 경쟁국이 파키스탄이잖아요. 파키스탄에서 부토 총리가, 그건 아버지 부토죠. 그 작심을 하고 우리도 개발하겠다. 근데 파키스탄도 인도에서 갈렸으니까 영연방인데 절대로 영국이나 캐나다가 중수로 캔도 지원 안 해주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시도합니다. 이때 기술을 제공해 준 게 북한이다. 북한은 또 미슬 기술도 제공해 주죠. 그래서 한 20년에 걸쳐 갖고 그 부토 총리가 쿠데타를 당해서 뭐 죽나. 그리고 몇 번째 파키스탄은 정정이 안정되지 않아서 쿠데타 일어나서 정권이 몇 번 바뀌는데 나중에 그 부토 총리의 딸 부토가 총리할 때 아마 핵을 완성합니다. 20년에 걸쳐서. 압둘 칸 박사가 주인공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우라늄 탄을 사막이 없으니까 산악지대에서 우르르 터뜨려버리죠. 97년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핵을 가진 게 확인되니까 인도가 바로 그 이듬해 98년 5월 포크란 사막에서 5발을 핵 실험을 하는 겁니다. 수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히로시마 원폭에 2배의 위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지금 NPT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때 98년 인도가 실험했을 때, 97년 파키스탄이 했을 때도 그렇고 전 세계가 들끓어서 비판하고 미국은 난리를 쳤지만 미국이 가했던 제재는 1년 반 만에 풀렸고요. 그리고 2006년에 미국은, 그러니까 10년도 안 지나서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넘겨주는 원자력 협정을 인도하고 맺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1대1로 하면서 아시아의 힘을 발휘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인도에 찾아가서 인도 총리를 만나갖고 태평양과 인도양이 하나가 되자 하면서 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를 제의하죠. 그게 이제 아베 2기 내각으로서 계속 주장이 되면서 그때 일본 외무성이 FOIP가 강화가 되면서 그걸 트럼프 정부가 받아갖고 Free and Open Indo-Pacific에 참여하죠. 그리고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이 호주 그리고 인도와 손을 잡으니까 지금 인도는 전혀 제재를 안 받고 있습니다. 포크란 사막에서 핵실험 공개적으로 하고도 멀쩡했다 이거죠. 파키스탄도 지금 살아있고요. 우리 연합뉴스의 노효동 논설위원이 저도 모르는 세미나를 알려줬는데 11월 2일 날 서울시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어 발전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근데 거기에서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가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라고 주장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정성장 박사를 압니다. 이분이 저랑도 같이 포럼을 하자고 그랬다가 요즘은 잊어먹었는지 콜은 없는데 핵무장주의자죠. 옛날에는 조갑재 월간조선 편집장 하신 분이 한 20년 전부터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조갑재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요즘은 정성장 박사는 아주 공개적으로 핵무장을 주장합니다. 제법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국방대학교에 계셨던
한영석 박사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또 유영원 기자도 이날 있었는데, 뭐 유영원 기자도 거의 비슷한 의견일 겁니다. 그 다음에 성신여대에 계셨던 김열수 교수도 잘 아는 분인데 비슷한 생각인데, 공개적으로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핵무장론이 우리 사회에서 옛날에는 보수파들만 떠든 거였는데 그걸 넘어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설위원이 뭘 또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지난 4월 달에 윤 대통령이 미국 가서 마이 아메리칸 파이를 하면서 뭐죠? 그 노래를 불렀죠. 그렇게 하면서 워싱턴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한국이 미국과 핵협의 그룹을 가동한다라 그랬습니다. 이거대로 하게 되면 한국은 핵무장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 노 논설위원은 핵무장을 하지 않고, 핵무장을 시도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워낙 제재를 받으니까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좀 힘들 것이니까, 핵무장까지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건 노 논설위원의 얘기고요. 저는요, 자, 핵무장만 하나만 보고 뛰어갈 수는 없죠. 국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이 25기인가에 돌아가죠. 여기서 나온 사후용 해결료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 한 군데 모아서 저장을 해놔야 돼요. 이 저장소 문제가 문재인 정권은 절대로 안 하지. 보수 정권도 이거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시위가 나와서 싫어할까 봐 겁을 내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APR 1400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원전을 UAE에 수출했고, 이걸 이제 폴란드, 또 어디죠? 체코인가? 어디 수출하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APR 1400 원전을 지어서 돌리고 있고, 이 APR 1300만으로 구성된 원전 단지를 뭐라 그러나 요즘 세울 본부라 그러나? 예. APR 1400은 미국도 수출하려고 다 승인 받아놨습니다. 지금 SMR 원자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SMR은 아직 개발된 게 아니에요. 각 나라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개발하는데 10년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각종 시험을 다 통과해서 안전하다 평가받는데 거의 같은 세월과 돈이 들어갑니다. SMR은 개발도 안 끝났고 승인도 못 받았어요. 어느 나라에서도. 근데 SMR을 개발해갖고 얼마나 돈을 벌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작은 발전소이기 때문에, 큰 발전소 하나 지으면 되지 작은 거 여러 개 지으면 돈이 올라가잖아요. 장점은 뭐냐? 똑같은 거를 지어갖고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거지만, 빨리 만드는 건 좋지만 역시 가동하고 보면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성은 적은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똑같은 게 더 안전하고 그래서 뭐 또 많이 원한다. 그럼 또 시장도 나오는데 아직은 좀 없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APR 1400을 더 활용하자는 주의예요. 경제성도 있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이제 화석 에너지가 자꾸 떼다 보니까 지구가 뜨거워져서 자연재해가 나니까 탄소를 더 이상 늘리지 말자, 넷제로를 추진하잖아요. 2030년, 50년 목표로. 탄소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만들려면은 재생에너지가 제일 좋죠. 태양광이나 풍력. 근데 이거는 비용이 엄청 들어간단 말이에요. 발전 단가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자력이 사실은 탄소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보일러 돌리고 하는 데서 탄소로 나오지만 발전 자체에서는 탄소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해서 수소로 생산하면 O2는 그냥 대기 중에 발생시켜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산소 많이 마시게 해주면 좋고, 수소만 잡았고, 수소가 또 에너지원이잖아요. 수소는 이걸 태우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면서 물이 결과물로 나오니까, 물은 이렇게 흘려주면은 그 순수 물에 가까우니까 탄소 늘어나는 건 없죠. 물이 많으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수소가 앞으로 미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소로 생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전기로 해야 되는데, 전기로 물을 분해하는데, 지금 현재 가장 발전 단가가 싼 게 원전이잖아요. APR 1400이라고 하는 우리 좋은 원전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동해서 그 전기는 우리 국민한테 전기로 주지 말고 수소만 생산한 다음에 수소 가지고 가서 포스코, 뭐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이런 데 에너지 많이 쓰는 데서 이걸로 하라 이거야. 수소 갖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APR 1400 원자로를 발전용으로만 쓰게 돼 있는데
이 법을 바꿔서 수소 전용로로 만드는 거죠. 이게 의외로 한국 경쟁력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제가 몇 차례 뭐 용사한테 전달하고 그랬는데 아직은 반응이 없는데, APL 1400 수소 전용로 운동을 일으키라 이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근데 이걸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묶어서 하자 이거지. 자, 사용후 해결료 중간 저장소를 유치하는 지역에 이 모두가 원하는 수소 전용 원자로 건설해 주겠다. 왜냐하면 사용후 해결료 저장할 수 있는 자연 조건을 갖춘 데하고 원자로 짓는 자연 조건 갖추는 데는 비슷하니까. 이걸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은 꽤 혜택이 가죠. 그 다음에 사용후 해결료 중간 저장소를 유치하면은 우리 경주 방패장 지을 때보다도 더 많은 원래 혜택을 준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 뭐 의료 혜택을 뭘 주고 직장을 어떻게 보장해 준다. 이렇게 전기값도 보장해 준다라고 던지는 겁니다. 던져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매도 금지, 그 다음에 메가시티 추진하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 토목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은 뭐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어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이걸 던지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일으켜 보는 거죠. 우리 원자력도 더 짓게 만들고 수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동을 멈춘 지 벌써 한 17년부터니까 5년 지난 고리 1호기 재가동, 그 다음에 월성 1호기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세운 거니까 그거 재가동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전기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전기값 낮추려면 원전 지어야 되는데 원전 언제 지어? 수명 다 했다고 또는 사기 쳐서 세워놓은 것들을 다시 돌리자 이거지. 고리 1호기도 40년밖에 안 돌렸어요. 60년 돌려도 쌩쌩한 거예요. 안전점검 다 해서 문제 없으면은 특별법 만들어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재가동 특별법 만들어라 이거지. 이번에 김포 메가시티 서울에 편입하는 걸 특별법으로 여당이 한다 그러는데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재가동 특별법을 만들어라. 왜? 국민들 전기값 낮추고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걸 던져보라 이거야. 국힘당에서. 응? 사용후 해결료 중간 저장소 유치하는 지역에는 수소 전용 APR 원자로 단지를 지어주겠다. 그리고 지역 지원하겠다. 교육 지원하겠다. 의료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는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연구원, 제2원자력 연구원 설치하겠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재가동 국민에게 물어보겠다. 국민들이 뭐 싫다 그러면 전기값 더 매라고 사십시오 하는 거고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특정 세력들은 정성장 교수 같은 분이라면 저 같은 사람들은 핵무장을 한번 떠들어보는 거죠. 핵무장을 당장 가는 건 못하고 중간 저장소를 갖고 있으면은 조금 더 그 능력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진짜 보수의 논리를 갖고 국민한테 던지면서 한번 한반도의 핵게임을 해보자. 윤석열 정부요. 이겁니다. 겁내지 마시고요. 겁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먼 세월이 지나서 그때 그렇게 해놓은 것이 우리의 에너지 문제도 풀고 안보 문제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박수 짝짝짝. 이런 평가도 받아야죠. 정말 북핵을 두고 미국한테 모든 걸 맡기고 있는 거는 어리석습니다. 미국이 해구산 제공한다는 건 어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능력을 가지는 거는 현금이잖아요. 진짜 핵을 가진다면 큰 현금을 갖는 거고 중간 저장소를 갖는다면 조금 갖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겠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일본처럼 재처리 공장, 목수 연료 생산 그것도 짓고 이렇게 가는 거죠. 국가 원자력 계획을 윤석열 정부에서 세워서 뭐 세울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이 틀 안에서 하면 됩니다. 세부적인 거는 이제 그 후에 세워가면 되고 국민한테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한번 던져보십시오. 원자력 계획 수건도 풀면서 한국 원자력도 한번 점핑하면서 북한하고 한번 붙어보자고요. 중국하고도 붙어보고. 저희 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